안녕하십니까, 플레드 소만입니다. 네, 오늘 또 저와 함께 이제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왜 플레드 전문가님은 기법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주십니까? 기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기법은 제가 뭐 이 시간 25분 동안 얘기해서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 이런 데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꾸준하게 배우시든지 아니면은 장중에 제가 이제 무료 강연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오셔가지고 실전에서 배우셔야죠. 지나간 차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호가를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맥점들을 포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이제 업종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목이 우리가 2,000개가 넘어요. 그죠? 2,000개 정도 되는데, 이 2,000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이 종목은 대충 디스플레이 업종이다. 이 종목은 반도체 업종이다. 이 종목은 정유 업종이다. 이 종목은 화학 업종이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시장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은요, 주도 업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한쪽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쪽 섹터만 올라가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대략적으로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대응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뭘 하신다? 조금 이제 익숙해지는 용어들과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종목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반도체 업종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말이 많아서 자꾸 이제 시간이 부족한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디스플레이 업종, IT 업종을 지금 계속해요. IT 업종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디스플레이 업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다 IT 업종 아니냐? 아니죠. IT 업종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것들만 보자고요. 그런데 IT 업종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반도체를 봤죠. 반도체를 봤고 오늘은 이제 디스플레이를 봅니다. 디스플레이를 보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말고 이제 핸드셋이 있죠. 핸드셋은 뭐예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들 있잖아요. 뭐 있죠? 아무텍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핸드셋은 뺄게요. 왜 빼냐면 이것은 제가 이제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니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요. 요거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쪽 장비하고 소재 쪽으로 이번에는 조금 익숙해지는 타임을 가지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쪽을 좀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우리가 지금 쓰는 그 대부분의 이제 모니터라든지 TV 이런 것들이 LED입니다. LED인데 LED의 전신이 뭐였어요? LCD였죠. LCD. 그것도 이제 TFT LCD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요 LCD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원천 기술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원천 기술은 1800년, 88년 이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100년도 더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발견이 되긴 됐는데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냐? 일본에서 했습니다. 반도체도 역시나 일본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자꾸 뺏기고 있죠. 우리는 뭐예요? 뭔가 원천 기술을 저거 할 능력은 없으니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왜 그러냐면 기초 학문에다가 투자를 전혀 안 하죠. 그래서 일단 어떤 원천 기술이 발견이 되면 여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거를 상용화시키고 아니면은 이 기술들을 싸게 저거 하는 거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캣이라는 오명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일본 샤프에서 처음으로 LCD 전자계산기를 내놓은 게 1973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역사 자체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 이제 진입을 했냐면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면 1990년 후반, 2000년대 초반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전에 CRT 모니터였잖아요. CRT 모니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모니터 하나 옮기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어요. 그럼 브라운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하고 부피도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평판으로 옮겨간 거죠. 평판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죠? 그전에는 브라운관이 있기 때문에 TV도 이따만했습니다. TV 두께가. 그죠? 화면은 요만한데 화면보다 더 두께가 컸었죠. 그랬는데 그것이 LCD 모니터, LCD TV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이 LCD라는 것이
스스로 이제 빛을 내는 OLED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제 그 앞에다가 막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작용들 또 부품들을 붙여가지고 불을 딱 켜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화면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딱 켜는 이제 뒤에서 불을 비춰주는 것들이 뭐였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BLU라고 합니다. 그죠? BLU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LU 얘기하는데 BLU는 백라이트 유닛이에요. 백라이트 유닛 그래갖고 뒤에서 불을 비춰준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BLU 만드는 업체가 대표적인 게 이라이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라이콤. 근데 이제 뭐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은 항상 저평가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못 따라 올라가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뭐 제 판단이에요. 그 이유 자체가 이 LCD 광원에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형광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LCD BLU 대신 뭐 LED로 간다고. LED로 갔어요. 이 LED는 뭐냐면 여러분들 전부 요즘에 이제 집에서 LED 전구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LCD 같은 경우는 형광등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백열 전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LED 같은 경우에는 칩이 요만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 인곳을 자른 요 사파이어에다가 전선을 돌돌돌돌 감아갖고 전기를 딱 넣으면 불이 굉장히 환하게 쫙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작고요.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 이거는 형광등은 전부 다 막 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합니까? 이제 형광등은 또 따로 모아요. 왜냐하면 이거 깨지면 이 안에 있는 가스들 나오면서 환경 오염이 되니까 이 LED 쪽으로 바꿨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LED 쪽으로 바뀌면서 뭐 LCD 여러분들 이제 제일 많이 들어본 게 LCD 모니터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LCD 모니터에서 LED 모니터, LED TV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게 이제 광원이 바뀐 거예요. 뒤에서 불을 비춰주는 것이 광원이 LCD BLU에서 LED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LE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01년 이후에 중대형 TFT LCD 시장에서 한국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 통계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일본과 대만과 한국이 지금 3강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누가 탈락하고 있다? 대만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산업의 동향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 가면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시장 점유율을 볼게요. 2006년부터 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보시면 점유율이 우리나라 점유율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0%를 기점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009년 45%, 47%, 46%, 50%까지 올랐다가요. 이게 서서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국 쪽에서 중저가 LCD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율도 안 나오고 뭐 크게 이제 마진이 안 나오니까 이제 작은 것들은 버려버리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보실 것이요. 뭐냐면 2013년 이후에 수출 증가율이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중국의 영향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반도체나 아니면 이 디스플레이 업종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반도체도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치킨 게임. 이건 뭐예요? 생산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온다?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통해서 이제 구조조정까지 가는 거야. 막 끝까지 버티는 놈이 다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전형적으로 공급 과잉입니다. 그죠? 공급 과잉이 나왔을 때, 이거는 저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투자를 막 때려 부어가지고 생산을 막 했어. 그런데 투자가 많고 고정 비용이라고 그러죠. 고정 설비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는 거야. 이게 어떤 특징이다? IT, 특히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이클이 있어요. 주가의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2, 3년을 주기로 펄렁펄렁 주가가 완전 바닥에서 기고 못 가고 있다가 어느 한 해에 굉장한 상승을 보였다가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종들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음식료 업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내수주들의 성장세들은 꾸준합니다.
성장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음식료 업종들은 그냥 꾸준하게 올라요. 아, 이걸 사기도 그렇고 뭐 그래 그냥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한 30% 올라 있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거는 뭐야? 내수주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패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타는 특히나 이 장치산업이라고 부르는 화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업종들이에요. 화학, 아니면은 정유,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아니면 반도체, 이런 쪽은 경기가 호황일 때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주가가 바닥을 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어떤 차이들이 있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뭐냐면, 공급 과잉이 해소됐을 때예요. 이때는 뭐예요? 공급 과잉. 왜? 너도 나도 투자를 해가지고 일단 물량을 막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원가가 안 좋아.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입니다. 폴리실리콘이죠. OCI가 지금 60만 원 막 올라갔다가 뭐 60만 원, 70만 원 올라갔다가 지금 완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구조조정이 됐어요. 공급 과잉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 업종도 그래요. 그래서 2010년부터 디스플레이 쪽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보다 기술이 조금 덜 어렵대요. 저도 이거 뭐 자세히 아는 것들은 아니지만 덜 어렵대요. 그래서 투자들이 좀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따라 붙는 것들이 이제 이쪽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악의 공급 과잉들이 지금 해소가 되는 국면들이다. 이게 언제? 15년 말 이때부터 시작됐죠. 근데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구간들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특징을 알아두세요. 뭘 알아둔다? 장치 산업들은 어떻게 된다? 사이클을 탄다. 공급 과잉이 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를 아예 바닥권까지 밀어낸다. 그러면 공급 과잉이고 지금 뭐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안 좋고 구조 조정이 앞두고 있고 이러면은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특징, 산업의 특징을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평판 디스플레이의 구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CRT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 이제 브라운관 있던 거 옛날 타입이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죠. 평판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발광형과 수광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PDP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LCD, ECD 이런 거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뭐만 아시면 되겠냐면 이 발광형과 수광형 이 차이는 뭐냐면 제가 이제 왜 이거 설명하냐면 OLED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LCD라든지 아니면 LED라든지 이 디스플레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뭐가 필요하다? BLU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BLU가 뭐예요? 광원이에요. 광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뒤에서 뭔가 빛을 비춰줘야지 이것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화면에 뭐가 이제 화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서 뭘로 가냐면 발광형으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즘에 듣고 있는 OLED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 BLU가 필요해요? BLU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기 화학 물질들을 넣어가지고요. 기술자들이 발명을 잘했겠죠. 그래서 그거를 유리 기판 위에다가 증착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전기만 딱 꼽으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차이점들이 뭐겠어요? 이 차이점들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라이콤에 계속 저평가를 받는다라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시장은 어디로 간다? OLED. 여기는 이제 AMOLED라고 얘기를 하죠. 이 AMOLED 쪽으로 시장이 개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BLU의 수요들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BLU의 수요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계속 이제 디스카운트를 좀 받는 부분들이 있죠. BLU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AMOLED 쪽에서는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인캡이라는 이제 봉지 공정, 그러니까 밀폐 공정들이 좀 필요한데 이쪽에 산업들이 또 새로 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OLED는 스스로 빛을 낸다. 그러니까 전기 꽂으면 전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유기물들이 지가 이제 빛을 내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LCD, LED 쪽은 뒤에 광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광원을 만드는 BLU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들은 좋으냐 나쁘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죠? 대신에 이 업체들이 어떻게 뭔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이 되게 재미있죠.
서원인테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키패드 만들고 스마트폰에서 키패드 만들고 이러다가 이 키패드가 없어지죠. 스마트폰 터치 패널로 들어가니까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액세서리로 갔습니다. 액세서리. 액세서리 이쪽으로 가갖고 케이스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게 또 안 되니까 이제 진공이라든지 방진이라든지 방습 부품 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제품군들을 다변화하면서 실적들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엘류 업체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주가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성들은 약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CD의 구조, AMOLED의 구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을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기 찾아오시면 돼요. 어디 찾아오시냐면 우리 이제 뉴 고수비그 홈페이지가 있죠. 제가 이제 또 출연하는 아시아경제TV의 저 방송 프로그램이 뭡니까? 만세타임인데 만세타임하고요. 만세타임하고 뉴 고수비급하고 고수비급. 여기 이제 우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이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LCD가 만들어지는구나. 빛이 나는구나. AMOLED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LCD라든지 OLED 이쪽에서 필요한 부품들이 이런 건데 유리 기판을 만드는 업체, 드라이브 IC를 만드는 업체, 또 인캡이라든지 발광을 담당하는 업체, 또 광화 필름, 형광체, 프레임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좀 익혀놓는 거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이었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봅시다. 자, 요것은 좀 어렵죠? 보면은 좀 어렵고 글씨도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 자꾸 귀에 익히세요. 이거는 TFT, LCD를 만드는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TFT라는 것은 뭐냐면요. TFT라는 것은, TFT라는 것은 뭐냐면 저거예요. 이제 이 기판, 유리 위에다가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화학 작용들 증착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뭘 하냐면 저거를 딱 해놓는 거예요. 이제 뒤에 픽셀 하나하나마다 정기적인 신호들을 넣을 수 있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정기적인 신호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거는 빨간색, 요 픽셀은 빨간색, 요 픽셀은 검은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건데 보시면은 세정부터 시작해서 증착, 그 다음에 LTPS, 노광, 식각,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 볼게요. 이제 제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들이 앞으로 실적들이 꾸준하게 좋아져서 언제까지 한 2017년, 2018년까지는 장구상으로 실적이 괜찮게 나올 거다라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STI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우리 만세타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STI라는 종목이라든지 원익IPS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원익IPS가 이제 증착 장비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이 AP 시스템. 이것은 이제 ELA라는 것은 이제 인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이제 막을 씌우는 그런 어떤 거를 만들고 있는데 압도적이에요, 기술력은. 거의 독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독과점 정도?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 증착이라는 것은 반도체 공정이나 디스플레이 공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퍼터라고 해서 아바코라는 종목도 디스플레이 장비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라세미콜, 비아트론, ICD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TFT 뒤에 LCD 판들을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OLED 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OLED와 관련돼서 그 주요 장비들을 전부 다 국산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증착기, 요 OLED 증착기를 어디에서 주로 갖고 오냐면 거의 일본에서 들여와요. 도키라는 일본 업체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요 증착기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저걸 하고 있어요.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요쪽에서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업체는 여러분들 반드시 봐야 되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올려드린 우리 만세타임하고 뉴 고스피고 홈페이지에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이미 올려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 봉지 장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체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지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공정을 좀 따로 써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지 공정이
그러니까 유기화합물들, 이게 방막 코팅을 해가지고 나온 이 유기화합물들이 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내용들이 저기 있죠? 내용을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요것들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봉지라는 거, 잉켓 공정이라는 것은 유기 방막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증착이라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 유기 방막이 공기 중에 수분하고 산소와 만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뭐 산화하거나 이렇게 제품이 고장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유리로 봉합하는 공정이에요. 위를 이제 코팅을 시켜버린다고 생각하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착과 봉지 장비는 보통 한 개 라인에 하나씩 들어가요. 그런데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5.5세대 이제 과거에 이제 투자됐던 것들을 보면 이 5.5세대 기준으로 한 대당 500억에서 많게는 얼마? 1,500억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라인 증설이 몇 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장비 업체들, 봉지 업체들은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AP 시스템이라든지 제일 지금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아바코, 인베니아 정도인데 이 종목들의 네 종목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서 후발주 인베니아까지 따라가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사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AP 시스템 보시면 언제부터 2015년부터 올라가잖아요. 이게 2015년이거든요. 2015년. 2016년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다고요. 그죠? 제가 AP 시스템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안 가니까 맨날 욕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 아니,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게 10,000원 언더부터 시작해서 지금 26,500원 막 이렇게 슈팅이 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주를 하신다 아니면 성장주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묻어두셨다라고 하면 돈 많이 벌죠. 어쨌거나 AP 시스템이 상승했다가 빠지지 않고 버팁니다. 2016년 코스닥 시장 박살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거 주봉인데요. 박살이 나는 과정에서도 계속 주가가 버티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따라붙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다시 옆으로 긴다라고 했을 때, 그죠? 옆으로 쭉 기면서 아니면은 살짝이 내려오는 구간들이 오면은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하죠. 왜? 2017년 정도까지, 2017년 말 아니면 2018년까지는 실적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발로 따라 들어갔던 주성 엔지니어링도 차트 흐름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아바코 역시나 비슷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따라 붙었던 인베니아도 역시나 올라갔었는데 추세 자체는 역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AP 시스템이 좋겠죠.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25분 동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디스플레이 업종은 전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장치 산업이다.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 무슨 사이클?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사이클. 이 사이클을 잡아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은 지금 공급 과잉이 2016년 말부터 해소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비 업종들은 미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미리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인 잉캡 공정. 잉캡 공정에서 여러분들 보실 종목들은 저런 종목들인데 일단 단타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한 2, 3년의 사이클을 가집니다. 2, 3년. 근데 1년이 좀 지났죠?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오늘 디스플레이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용어라든지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종목들도 자꾸 이제 귀에 익혀놓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만세타임과 뉴고스피급 홈페이지 이거는 저거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보시고 자꾸 여러 번 읽어보시면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